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진짜 혼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3시, 당신이 혼자 깨어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당신과 만나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더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의 외로움, 꿈이 무너진 후의 외로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 하지만 이 모든 외로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나 자신과의 단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사랑받아도 말입니다. 반대로 진짜 나를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실패해도, 오해받아도 말입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을 혼자 살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외로웠던 적이 없어요. 항상 나 자신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안녕, 나야.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에게 자기 자신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혼자가 되는 법입니다. 자신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해보세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을 건네듯이 내가 힘들 때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친구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듯이 내 실수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친구의 꿈을 응원하듯이 내 꿈도 응원하세요.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듯이 내 마음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떤 여성은 이혼 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고 나는 내 편이야.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친구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천천히 가자. 몇 달 후
그녀의 우울증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스스로를 친구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해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거든요. 진짜 혼자가 되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왔던 감정들과 마주해야 하고 지금까지 부정해왔던 진실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남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 삶. 더 이상 가짜 웃음을 지을 필요 없는 삶. 더 이상 내가 아닌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삶. 진짜 내 마음에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온합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면은 고요합니다.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기대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사랑스럽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적입니다.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아무런 목적도 갖지 마세요. 그냥 나와 함께 있으세요. 나의 호흡을 느끼고 나의 감정을 관찰하고 나의 생각을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짜 나와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다시 친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흥미로운 사람이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이 발견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 이 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이해해주는 동반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 전자는 항상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후자는 이미 찾았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전자는 관계에 의존하고 후자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전자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고 후자는 내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내 목소리를 듣는 것, 진짜 내 꿈을 꾸는 것, 진짜 내 마음을 느끼는 것, 진짜 내 길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무엇을 기대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순수하게 나만을 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곡가는 가장 아름다운 곡들을 모두 혼자 있을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내 안의 음악이 들려요. 어떤 작가는 가장 진솔한 글들을 모두 새벽에 혼자 썼다고 합니다. 낮에는 독자를 의식하게 되지만 새벽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창조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진짜 자신과 만날 때 일어납니다. 당신 안에도 창조의 씨앗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보세요. 꼭 예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어도 되고, 정원을 가꿔도 되고, 시를 써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는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나, 혼자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혼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평온.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훨씬 깊고 진실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서로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 선택적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은 각자 혼자 보내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만나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충전한 에너지를 함께 있는 시간에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얻은 통찰을 함께 있는 시간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만난 진짜 나를 함께 있는 시간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서운해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내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진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자극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진짜 혼자 있는 것은 그 어떤 외부 자극 없이도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세요. 물론 힘든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에만 빠져 있지 말고 그것들을 관찰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에도 집중해 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들, 내가 잘한 일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늡니다. 넷째, 혼자 있을 때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은 나, 부족한 나, 실수하는 나를 모두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기 수용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 나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함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타인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판단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랑. 어떤 할머니는 80평생을 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함께하자.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에 당신에게 인사하세요. 안녕.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잘했어.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온해야 다른 사람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따라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컵을 채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컵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간병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몇 년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시간을 모두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고 화도 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사의 권유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어머니를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충전된 상태여야 어머니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돌봄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고 그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바빠야 하고,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풍요로운 삶은 때로 연결을 끊을 줄 아는 삶입니다. 때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날 줄 아는 삶입니다.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줄 아는 삶입니다. 이런 때로들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여백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여백이 있어야 전체가 아름답듯이 삶에도 여백이 있어야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매일매일을 바쁘게 채우지 마세요. 때로는 비워두세요. 그 빈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직관의 발달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에는 직관이 활성화됩니다. 직관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가장 중요한 발견들을 모두 혼자 산책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는 데이터만 보이지만 혼자 걸을 때는 전체 그림이 보여요. 어떤 기업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혼자 명상한다고 합니다.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직감이 필요해요. 직관은 혼자 있을 때 발달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생깁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적 평화입니다. 외부의 소란과 상관없이 내면이 고요한 상태,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 본질은 그대로인 상태. 이것이 내적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평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혼자 있기의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얻으면 그것은 평생의 보물이 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보물.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어떤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잃어도 내적 평화만 있으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져도 내적 평화가 없으면 가난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당연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에는 작은 것들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숨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할 것 3가지씩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남의 기대로부터의 자유, 남의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짜 나로부터의 자유,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는 가짜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편해 보이는 가면이 있어도,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역할이 있어도 진짜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술가는 50년간 남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만 만들다가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짜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판매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몇 년 후 그의 작품들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로 사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사는 100년보다 진짜로 사는 하루가 더 의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당신은 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발견하면 다시는 가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는 이 밤. 이제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진짜 당신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나야. 오랜만이야.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었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다른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소중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만 진짜 다른 사람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진짜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은 누구와도 깊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됨의 역설입니다. 혼자가 되어야 함께할 수 있고, 독립해야 사랑할 수 있고, 자유로워야 진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와만 함께 있으세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존재하세요. 숨 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 시간이 편해질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이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이 시간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욱 완전하다. 나는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자유롭다. 이런 선언들이 당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당신은 진짜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진짜 혼자가 되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외로움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자기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진짜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길을. 이 길은 처음에는 어둡고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다 보면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끝에는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진짜 당신입니다. 오랫동안 숨어있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당신. 이 만남을 위해서라면 어떤 외로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둠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없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조용한 새벽,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맞이하세요. 그 시간을 사랑하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진짜 당신에게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매일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조금씩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매일 조금씩 진짜 나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더 이상 가짜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진짜 나로, 진짜 내 마음에 따라,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행복이 아닌 내 안에서 우러나는 행복을,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을, 외부 조건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당신이 혼자 깨어 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이 당신을 진짜 당신에게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진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기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짜 당신이. 그리고 이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오늘 밤 이 만남을 시작하세요. 안녕, 진짜 나야.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가장 소중한 여행을.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사랑도, 평화도, 행복도, 자유도 모두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더 이상 밖에서 찾지 마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마세요. 당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진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이 지금까지 꿈꿔온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당신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여행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짜 자신을 미리 사랑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욱 완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진짜 혼자가 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 가장 지혜로운 스승,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연습을, 바로 당신 자신과 만나는 연습을. 이 만남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가 당신을 진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새벽 3시. 또다시 잠이 오지 않는 밤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잠든 숨소리가 들려도, 혹은 홀로 남겨진 방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거려도 결국 남는 것은 같습니다. 혼자라는 사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정작 이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이 긴 밤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진실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혼자라는 것에 대한 거짓된 위로가 아닌 정말로 혼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곧바로 해답을 내놓습니다. 나가서 사람들 만나, 취미라도 가져봐, 연애를 해야지.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가장 큰 외로움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가족들과의 식사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에서도 문득 엄습하는 그 공허함. 나는 여기 있지만 진짜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순간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매주 금요일 회사 회식에 참석합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근황을 나눕니다. 아이 자랑, 직장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의 진짜 정체는 이것입니다. 물리적인 고립이 아닌 마음의 고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NS에 올리는 완벽한 일상들, 단체 채팅방의 안부 인사들, 의례적인 만남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수백 개의 얕은 끈에 묶여 있을 뿐 정작 깊은 연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 기이한 것은 이런 연결들이 오히려 진짜 나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나를 만들어내느라 정작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좋아요를 받기 위한 일상을 연출하느라 정작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어떤 젊은이는 매일 인스타그램에 완벽한 순간들을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 예쁜 카페, 행복한 표정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찍어야 예뻐 보일지만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현대인의 딜레마입니다. 연결되기 위해 노력할수록 진짜 나와는 단절됩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혼자 있으면 마주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만 않으면.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진짜 나와 멀어지는 만큼 세상과의 연결도 더욱 어색해집니다. 혼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는 온전한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독처라고 부릅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상태, 자기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나무와 바람과 별과 그리고 어디선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와 진짜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기 수용입니다. 진짜 혼자가 되려면 먼저 내면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끊임없는 잡념이 흐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 회의에서 뭘 말하지? 점심은 뭘 먹지? 돈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혼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면의 소음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관찰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지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생각에 완전히 빨려들지 않게 됩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불편한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불안, 외로움, 공허함.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내가 무언가를 잃었거나 놓쳤다는 신호입니다. 분노는 내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불공정함을 느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위협을 느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들을 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친구로 대해보세요.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슬픔아. 내가 왜 왔는지 알겠어. 안녕, 분노야.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들어볼게. 감정을 손님처럼 맞이하세요. 머물다 가라고 하지 말고 쫓아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왔구나 하고 인사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정들이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저항할 때는 계속 머물지만 받아들이면 제 할 일을 하고 떠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이제 진짜 나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잣말과는 다릅니다. 혼잣말은 보통 걱정이나 계획에 대한 것들이지만 진짜 나와의 대화는 더 깊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답을 재촉하지 마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입니다. 어떤 작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면서 자신과 대화합니다. 어제의 나는 어땠지? 오늘의 나는 무엇을 원하지? 단순한 일정 정리가 아니라 내면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몇 년을 이어가다 보니 그는 자신에 대해 훨씬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짜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 없이도 내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없어도 충만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의존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구가 나가면 누가 갈아주지? 아플 때는 누가 돌봐주지?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구나.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였어요. 자기 의존은 나를 잘 돌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쉬게 하는 것. 나의 감정을 알아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내면에 현명한 조언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면의 멘토 말입니다. 이 멘토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할머니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작가일 수도 있고 역사상 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멘토가 나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할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것도 지나간다. 너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야. 이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지혜를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놀랍게도 당신 안에는 이미 지혜로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짜 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고독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을 느끼며 공허함이 아니라 영감을 얻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 사상가들, 발명가들은 모두 고독과 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했고 혁신적인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화가는 혼자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에너지가 분산되는 느낌이에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창조적 고독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3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이 시간에는 핸드폰도 끄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하세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그리고 표현해 보세요. 글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알아야 진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이해해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를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의 상처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 어둠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의 어둠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짜 자신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편안합니다. 혼자 있기 힘들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혼자도 충분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필요에 의한 연결이고 후자는 선택에 의한 연결입니다. 필요에 의한 연결은 의존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불안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도 좌우됩니다. 선택에 의한 연결은 자유롭고 안정적입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괜찮지만 함께할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20년 만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뭔가요? 전자는 두려움이고 후자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필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옵니다. 내가 충분히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새벽 3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가장 조용하고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놓쳤던 것들이 새벽 3시에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새벽 3시를 두려워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밀려오고, 감정이 증폭되고, 외로움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피하지 마세요. 새벽 3시는 내면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인은 새벽 3시를 영혼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낮에는 사회적 존재로 살지만 새벽에는 순수한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새벽 3시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지금 잠들 수 없구나.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해 보세요. 무엇이 너를 불안하게 만드니?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보세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 보세요. 진짜 답은 시끄러운 곳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찾아집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책에서,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에서.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걸으면서 마음이 정리돼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내 목소리만 남아요. 그가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 옳았다고 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지혜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믿으세요. 그 목소리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벗어나 진짜 나와 마주하는 것. 남들의 기대를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남들의 인정을 벗어나 진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를 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나를 만난 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가짜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내가 아닌 척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진짜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진짜 나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진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설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해야 비로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만약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회로 여기세요. 진짜 나와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망치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 질문들이 당신을 진짜 당신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욱 온전하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진짜 혼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대와 제어 산이사.